좋아요, 구독!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는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CPI, P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진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장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화면 살펴보시죠.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도 2% 넘게, 그리고 코스닥은 5% 넘는 급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엄 이후 우리 시총은 150조 원이 넘게 증발이 됐는데요. 해당 시총의 몸무게는 SK 하이닉스 기업 하나 덩치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미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먼저 물가지표 경계감의 3대 지수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너무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약보합 수준에서 머물러졌고요.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몸살이기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주가가 중국의 반독점 조사에 3% 넘게 하락하면서 기술주 투심이 조금 더 악화된 분위기가 연출됐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시리아발 불안과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1%대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WTI 국제유가와 브렌트유 모두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은 1.61% 상승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터치해냈습니다. 이로써 시총이 3조 7천억 원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 1위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뢰장 우리 증시 어떤 이슈 포인트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전일장 국내 이슈고요. 윤 대통령 탄핵 전국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조 원에 육박하는 K2 전차, 연내 수출 계약의 불투명해진 모습이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방산주 흐름의 약세를 더욱더 보여주고 있고요. 대왕거래 시추선 어제 입항을 했는데 예산 삭감과 더불어서 탄핵 전국의 자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관련된 정책 흐름들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부분 역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채권도 국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 채권 보관액이 1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탄핵 전국의 고환율, 원재료가 상승까지 더불어서 삼중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압박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 밥상 물가 역시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불안한 경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외환 수급 개선 방안에 이달을 발표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밸류업 펀드는 1,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경제 혈맥이라고 설명하면서 50조 원 규모의 채권 안정 펀드 그리고 증시 안정 펀드를 적시에 시행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업 경영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 합병에 조건부 참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조건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계엄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내리막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K 파트너스의 해명에도 계속되는 비밀 유지 계약 위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몸살이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페이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징 테마입니다. K배터리 올해 중국 제외 세계 점유율 46.5%로 1년 사이에 22.8%포인트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계속된 캐즘과 더불어서 계엄에 대한 여파도 있겠죠. 추가적으로 중국의 BYD가 약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좀 밀려나는 모습인데요. 계속된 K배터리 압박 흐름에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리튬 역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엔터 역시 흐름이 좀 안 좋았는데요. 글로벌 걸그룹 미국 멤버, 즉 왓챠 멤버 중에 학대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멤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엔터주 6% 넘게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음반단에도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여행과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등 소비주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사실 어제 지수 자체가 내림세를 크게 기록했기 때문에 상승했었던 테마보다는 하락했던 테마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하는 방안과 STO 법제화가 불투명해진 전망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테마 역시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일장 특징 테마까지도 알아봤고요. 전일장에서 크게 움직였었던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 시간 외에서 이가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은 5% 넘게 급락세가 나오게 되면서 산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탄이 내려온 국내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가 좀 급하게 나오면서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도 예측하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국내외 증권사들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보고서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골드만삭스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내년에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는 하되 리스크는 하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은 지난번에 있었던 두 번의 탄핵과는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걸 극복하기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2004년 때는 중국 경기가 호황을 이루고 있었던 때고 2016년 당시에는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강한 상승세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도 다소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지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 자체가 수출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좀 짜여 있는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도 경기가 좀 부진한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도 봤을 때도 관세와 관련해서 무역 쪽에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역풍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탄핵보다도 훨씬 더 높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한국 정부에 있어서 부채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면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IM증권 리포트 볼 텐데요. 한국의 복원력을 믿는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어쨌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제일 확실해진 건 지금 가지고 있는 정권의 장기간 유지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 대선 시점이 언제 결정이 나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게 결정이 된다면 정치적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IM증권에서 보고 있는 이 2,400포인트 수준 정도가 되면 저가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제안을 좀 했고요. 저점으로 봤을 때는 2,250포인트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보다도 아직 하방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내놓았던 세 가지 시나리오 하나씩 좀 볼 텐데요. 확률 싸움으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0%의 확률로 일단 현재 지금 흘러가고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탄핵은 부결됐고 정부와 여당이 내각을 구성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이럴 때는 코스피는 2,300에서 2,600 정도 일단 상방이 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환율은 지금 1,480원까지 단기 고점 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 정부에서 유지하고 있었던 정책들, 밸류업이나 대왕고래 같은 프로젝트들이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40%의 확률로 넘어오겠습니다. 이후에 탄핵이 만약에 가결이 되고 헌재를 지나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2,400에서 2,700포인트 정도 예상되고요. 환율은 1,350원에서 1,450원으로 이때보다는 조금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 판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인 완화 수순 밟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는 10%의 확률이지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확률인데요. 2차 비상계엄이 발생한다면 2,220에서 2,400포인트까지 확실히 확 낮아질 예정이고요. 환율은 1,550원까지 뛸 수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일정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서 오늘 이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본회의 상정되는 날입니다. 아마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만 타이밍이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증시를 반등시킬 수 있는 큰 호재로 작용할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출발 엇갈리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0.51% 강보합 수준, 코스닥은 0.51% 반대네요.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데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좀 버티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의견이 중론이고요. 지금은 차트보다는 밸류를 좀 더 집중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피 시총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일단 어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는 어제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는 오늘 플러스권 켜져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4% 하락하면서 16만 6,4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관련해서 중국 반독점 이야기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영향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코스닥까지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29만 6천 원 선으로 오늘은 어쨌든 30만 원 선을 하회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